2020년 10월, 우리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우선적으로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확정했죠. 온실가스 배출량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에너지 부문을 제외하고는 산업 부문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가장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이 바로 이 산업 부문인데, 그 중에서도 탄소 중립의 여정에 가장 큰 난항이 예상되는 업종이 바로 철강업입니다. 2018년에도 철강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96.700만 톤이었으며 그 양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철강업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힘든 이유는 지금의 철강 생산 공정이 다량의 온실가스가 필연적으로 생성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서는 철강 생산 공정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국내 철강업은 2010년 이후 고로 설비 증설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온실가스 배출원 단위가 악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철강업의 전통 고로 설비를 수소 환원제철 설비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수소 환원제철 기술의 상용화는 204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그 전에 다른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정부는 먼저 전기로강 확대, 철 스크랩 확대를 위한 상저 취전로 활용, 연 원료 대체를 통한 코크스 소비 비중 축소 등 과도기적 기술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의 철강 생산 공정을 좀 더 살펴보면 크게 전로강 공정과 전기로강 공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로강 생산 공정은 철광석과 원료탄을 이용하여 선철을 만들고 선철의 탄소 함량을 조절하여 강을 만드는 공정입니다. 고로에서 용선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산화철인 철광석을 환원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가 필수적으로 배출되는 구조죠. 전기로강 생산 공정은 고철을 전기 아크열이나 저항열, 유도열 등으로 녹여 강을 만드는 공정입니다. 전로강 공정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은 적으나 전로강에 비해 전기로강의 품질이 낮아 고급 철강제 생산이 힘든 단점이 있습니다. 유력한 철강업 온실가스 배출 저감 기술에는 함수소가스 고로 취입, 상저 취전로 등을 이용한 철 스크랩 비중 확대, HBI 활용 전기로 기술, 수소 환원 제철 등이 있습니다. 함수소가스 고로 취입 기술이란 수소를 일정 비율로 함유하고 있는 가스를 고로 내에 취입하여 탄소의 환원 역할을 수소로 하여금 일부 대체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쿨스타 프로젝트를 통해 검증된 바에 의하면 COG 고로 취입으로 감축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3.7% 정도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상저 취전로 등 철 스크랩 확대 기술이란 고로 공정 이후 선철을 정렬하는 전로 공정에서 원료 중 철 스크랩의 비중을 확대하는 기술입니다. 상저 취전로를 활용하면 현재 15% 수준인 철 스크랩 투입 비율을 30에서 35%까지 높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고로와 전로 공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30% 정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HBI 활용 전기로 기술이란 기존 철광석을 고로에서 용용하는 대신 DRI를 덩어리로 뭉친 HBI를 전기로에서 용용하는 방식입니다. HBI 활용 전기로 기술이 상용화되면 전통 고로 방식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60-70%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소 환원 제철이란 산화철에서 산소를 분리하여 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환원제로 탄소 대신 수소를 사용하는 제철 기법입니다. 수소 환원 제철이 성공적으로 상용화되면 제철 공정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 고로 방식과 수소 환원 제철의 연 원료비를 비교하여 수소 환원 제철이
전통 고로 방식 대비 상대적 경제성을 가지는 조건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횡단면 분석입니다. 횡단면 분석에서는 2020년 에너지 가격의 적용, 온실가스 비용의 추가, 그리고 2050년 수소 목표 가격의 적용 등을 고려하여 시나리오를 설정해 봤습니다. 첫 번째, 2020년 에너지 가격을 적용한 경우 수소 환원 제철의 연 원료비는 기존 고로 방식 대비 5배가 넘게 계산되었으며, 두 번째, 2020년 기준의 탄소 비용을 추가하더라도 비용이 3배 이상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2050년 수소 목표 가격을 적용한 경우에도 여전히 수소 환원 제철의 비용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통 고로 방식에 2020년의 탄소 가격을 부과한 상태에서 두 제철 방식의 비용이 균등해지는 수소 가격을 계산한 결과 킬로그램당 1,356원이 나왔습니다. 즉, 2050년 목표 수소 가격인 킬로그램당 2,500원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 되어야 비로소 수소 환원 제철의 경제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가격을 2050년 목표 가격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비용이 균등해지는 탄소 가격을 계산한 결과 톤당 82,154원이 나왔습니다. 즉, 탄소 가격이 2020년 배출권 가격의 2.8배 수준까지 오르고 탄소 비용을 100% 부과할 때 비로소 수소 환원 제철이 전통 고로 방식 대비 경제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종단면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종단면 분석에서는 4개의 전통 고로 시나리오와 4개의 수소 환원 시나리오를 구성해 봤는데요. 전통 고로 시나리오에서는 배출권 유상 할당이 단계적으로 높아져 2046년부터는 100% 유상 할당으로 가정하였으며, 배출권 가격이 현재 수준, 현재의 2배, 현재의 3배로 상승하는 경우 등을 고려했습니다. 수소 환원 시나리오에서는 수소 가격이 2050년 목표 가격을 달성하는 경우, 목표 달성이 지연되는 경우, 초과 달성하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2050년까지 수소 환원 제철이 전통 고로 방식 대비 경제성을 가지는 경우 중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수소 환원 2번째 시나리오와 전통 고로 4번째 시나리오의 조합이었습니다. 수소 환원 2번째 시나리오는 정부의 수소 목표 가격이 달성되는 시나리오이며, 전통 고로 4번째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 가격이 2020년 수준의 3배까지 상승하고 유상 할당 비율이 100%로 상향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만약 탄소 가격이 이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거나 수소 목표 가격 달성이 지연될 경우 2050년까지 전통 고로 기술 대비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의 경제성은 담보하기 힘들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철강업의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탄소 중립 기본 계획 등의 국가 계획에 철강업의 탄소 배출 비용 부과 계획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수소의 공급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원자력 수소 등의 다양한 대안을 폭넓게 고려해야 합니다. 또 온실가스 감축의 난이도 차이를 고려하여 부문별, 업종별 탄소 중립 목표의 시점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